조기 대선의 가능성에 대권 잠룡들의 충청권 민심 잡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대전을 방문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카이스트에서 의원님 특강이 있으셨다고요? 네. 어떤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졌습니까? 20세기에는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던 세계가 네. 21세기 들어와서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게 됐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의원님이야 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인재 100만 양병설을 제안을 하셨거든요. 예, 이 과학 인재 양성이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 그 100만 명이라는 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1차 혁명이 전기기관이었고 2차 혁명이 전기였고 3차 혁명이 IT 기술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하나의 도구로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4차 혁명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동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분야에 다 퍼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00만 명이 결코 그렇게 작은 큰 숫자는 아닌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 현재 그 AI와 관련된 인재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 이 100만이라는 게 상당한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정도가 지금 안 되니까 네. 그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00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이렇게 전략이 마련돼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대학에서 여러 학과가 있는데 모두 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필요한 학과들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그런 AI 분야의 학과들을 양성을 해서 제대로 그 인재들을 키우면 될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특화된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보면 에콜 42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선생님도 없고 교재도 없습니다. 네. 단지 거기에 있는 입학생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네. 주어지는 프로젝트들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를 풀면서 이 레벨이 자꾸 올라가면서 네. 결국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인재들을 키우는 거죠. 우리 현재 그 교육 과정은 이게 시스템별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전문적인 AI 양성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므로 해서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 안 그러면 인재로 양성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이제 정치권 소식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과는 다르게 무죄로 선고가 됐거든요. 예. 이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무죄가 나왔어도 네. 이번에 대선에 나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선거이고 선거가 뭡니까? 유권자가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다 아는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선거의 기본입니다. 네. 근데 어떤 후보자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네.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 이제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12개의 혐의에 대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재판을 모두 다 거쳐서 네. 모두 다 무죄를 받았을 때 그때 나오시라. 그러면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탄핵 선고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각각의 그 의견들을 못 모았기 때문에 의견을 절충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혹은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더 신중하게 또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선고 결과가 좀 늦어지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내부의 일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네. 저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사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논의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4월 말 되면은 또 재판관 두 분께서 또 퇴임하시니까 예. 그 전에는 결과가 나와야 될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첫 주 내지 둘째 주 정도면 네.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여야의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서 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대 교체와 시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이런 얘기는 왜 하셨고 또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체제가 한계에 와 있습니다. 네. 이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 못하고 오히려 추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우선 정치 시스템에서는 개헌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또는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저는 이제 시대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 전환, 시대 교체. 예. 그러면은 그 시대 전환과 시대 교체에 이 개헌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네. 이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미국 대통령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행정 권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리고 또 견제도 많이 받습니다. 상원으로부터 견제받고 하원으로부터 견제받고 그리고 또 같은 당으로부터도 견제받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지사들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반면에 한국 같으면 그 권한이 5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권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거부하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고 예산권이 있고 감사권이 있고 그리고 또 정부 입법을 할 수 있는 입법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권력의 절대반지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못합니다. 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모든 시장, 도지사까지 다 대통령 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아무런 그 견제를 못하다 보니까 실수가 쌓이고 쌓여서 네. 결국은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불행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관련된 소식 좀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지역의 지방정부 분권과 행정 통합에 대해서 문제를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시급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혹은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행정통합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할 때 네. 전체 10개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경제대국 10개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한 나라에 여러 곳에 경제 중심 지역이 있는 겁니다. 네네. 미국 같으면 거기 뉴욕도 있고 또 그 시카고도 있고 LA도 있고 실리콘밸리도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수도권 한 곳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은 힘들다. 오히려 추락할 가능성이 많다. 네,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사회학자들과 의논을 해보니까 인구 500만 이상이 모이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내부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네.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마침 충청도를 보면 대전과 충북과 충남을 다 합하면 네. 51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5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행정통합이 되고 나면
거기서 필요한 물류 인프라들, 철도라든지 도로를 깔아주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네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맞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네. 법적인 권한이라든지 재정 권한 이런 것들을 줘서 자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들어보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